육군 그 예비역 소장이시죠. 예, 예. 사단장도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상군 사령부 예. 부사령관 하시고, 예.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그렇죠. 만든다는 그 예. 기사가 났거든요. 예, 예. 야, 좀 대단한 그 발전을 했구나. 예. 그때 그 정책, 그 개발 정책을 예, 예. 구상을 하셨고 예. 추진을 하셨다는. 예, 예. 그때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DJ 대통령이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잘 가려면 국방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튼튼한 국방 안보가 그걸 뒷받침해 줬을 때만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적으로 선도하면서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IMF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방 예산을 줄여야 될 그런 시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전투기를 들어오는 사업이었어요. 그게 미국 전투기인데 F-15K라고 그래요. 그 전투기 이름을. 근데 그게 한 대에 1,000억 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한 대 개발. 예, 그래서 그걸 40대 들어다 보니까 4조 2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주변에서는 만류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남북 관계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거 추진하면 북한이 반발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차원에서 또 걱정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우리가 독도에서 일본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은 전투기가 거기까지 와서 1시간 동안 체류하고 전투할 수 있는데 우리 전투기는 가면 30분 만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저쪽은 한 100km 떨어진 데서부터 미사일을 쏘고 오는데 우리는 30km 들어와야 미사일을 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평화적으로 평화체제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승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이 그 전투기 사업뿐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보라매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만드는 게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라고 하는데 그 보라매 사업을 가는 것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공군사관학교 가서 이제 졸업식 식사를 하게 돼 있으셨어요. 근데 이 전투기 들어오는데 4조 2천억이나 들어가니까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사 졸업식에 가서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그 선언하신 거예요. 그 선언한 것이 이제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제 구체화된 게 이제 우리 한국형 전투기 지금 보라매죠. 그것은 바로 과거에 그 많은 국방비를 전투기를 들어오는 데서 투자한 돈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면서 우리 국방력을 튼튼히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다. 산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 우리 국방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자체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는 지금 한 7, 8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체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고 이걸 이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또 이게 앞으로 미래는 우주 산업인데 이게 우주 산업을 가는데 하나의 큰 디딤돌을 역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예. 그리고 37년 동안 군에서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예. 중요한 국방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군인으로서의 그 참 어떻게 보면 화려한 성공의 길을 오셨거든요. 그림도 그리시고 시도 쓰시고 저술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독일도 가셔가지고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런 성공가도를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군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그런 이런 불행한 사고, 예. 정말 이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셨죠. 예. 부하직원. 그럼 예. 근데 많이 봤죠. 왜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사회에서. 근데 이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스스로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거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정신교육을 가지고 크게 개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와서도 자살하는 병사도 지금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행동을 하는 이제 병사도 생기고 하는데 저는 군대와 사회가 단절된 건 아니고 이게 연계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보다 더 희망차게 바라고 자기 꿈을 계속 견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잘난 사람하고 비교만 하지 말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도 비교하고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충분히 자기 꿈과 희망으로 연결시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자살률이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군 지휘관으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병사들이죠. 장병들을 마음을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상 파악이라고 그래요.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뭐 했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냐, 지금 현재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 사람의 아픈 것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하게 좀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군에서는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만 보다 더 심화돼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군대 환경도 이제는 강압적으로 혹은 명령 체제 뭐 일관적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서로 친구처럼 서로 동료처럼 진정한 전우처럼 그래서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자기 아픔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우선 군대 생활한 병사들 중에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군이 국가기관에 그런 것들을 잘 연결을 시켜서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아픔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진정한 고민들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이 보다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그림을 그리시니까 화백님인데 그 장군님으로 계실 때 사단장님으로 계실 때 그 에피소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단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축제를 같이 해뒀다는데 그걸 같이 주민들하고 올려서 축구 대회하고 이런 축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행사를 하는 그런 걸 마련해서 그 한 지역에 융화를 가졌다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군대 생활에 이 군인들이 그야말로 그 유니폼만 보고 살다가 바깥에 그 서로 나누는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체 생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이기자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아, 이기자 부대. 네, 이기자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지역민과 함께 씨름대회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배구도 하고 또 이제 맨 마지막 날에는 같이 음악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국민 속의 군대예요. 군이 뭐 동떨어진 게 아니고 또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가. 근데 이제 국민과 함께한다고 저희들이 부호상으로는 많이 외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민들하고는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뭐 지원도 농번기 때 지원도 하고 하지만 마음으로 같이 함께 어려운 일 함께 하고 이런 가운데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이 또 뭐냐. 그래서 그럼 한번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손잡고 한번 즐겨보자 해서 3박 4일던 그런 행사를 했는데 지역민도 좋아하고 또 우리 또 군인들도 좋아하고 또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나와 장병들이 나와 돈을 쓰고 하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증폭되고 이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극단의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남과 비교시키지 말고 살자.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꿈을 향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말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정말 살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 살기 싫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고요. 이제 그 좌절이 돼서 이제 조금 해면적인데 그게 이제 정치판에 이제 발을 들여놔서 했는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명예를 존중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런 일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되셨을 때 그렇죠. 국회의원 나가고 지역국회 나오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지금까지 명예를 최고로 존중하면서 가능하면 명예롭게 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재판정에도 서야 될 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 정치에 더욱더 관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이제는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크든 작든 인생의 고비마다 그런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겪고 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닥치면 자기 어려움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은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비는 자기가 못 넘을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또 미래의 불빛이 희망으로 보이지 않고 야득하게 보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로 가거나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나라에서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또 우리 인생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이 고통, 이것이 자기가 그 순간에는 제일 크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한 번만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는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났고 자기는 어렵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제가 꿈도 이야기하고 희망도 이야기했는데 미래는 누구에게나 자기가 창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노력함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을 긍정적인 요소로 확실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에요. 저는 어떤 누구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기에게도 그런 역량이 있다. 이걸 믿고 나도 인생을 개척하면 내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나름대로 나 현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가 통일입니다. 통일. 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젊음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바치시고 그리고 늘 그 통일을 향해서 그 꿈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지금은 북한학 박사이시기도 하시죠. 북한학을 연구하시 박사를 대학교 강의도 가시고 봉사하는 삶
네. 이걸 저는 제일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국가에 봉사하려고 군인이 됐고, 또 통일이라는 것도 우리 조국에, 우리 결에 제가 할 수 있는 목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찾은 거거든요. 근데 통일이라는 과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되고, 또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야 되고, 북한과 손잡아야 되고, 또 주변국과 잘 이렇게 역량을 통합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 또 시대적인 운도 또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그래서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활동이 참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동참을 해서 그런 아름다운 활동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